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 현재 가치, 이런 개념들인데요. 자, 오늘은 그 화폐의 시간 가치, 시간적 가치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계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의 이론이 있고 내일의 이론이 있다면 오늘의 이론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없으니까 오늘 1,000,000원 주는 게 좋느냐 아니면 내일 1,000,000원 주는 게 좋느냐, 그럼 당연히 오늘 1,000,000원 주는 게 좋죠. 자, 왜 그러느냐?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시차선호 현상이라고 해서 주로 소비입니다. 소비. 내일 소비하는 것보다 오늘 소비하는 게 좋죠. 그죠? 왜냐면 우리 당장 내가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이 바로 시차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생산입니다. 생산. 자, 오늘 현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죠. 투자나 이런 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생산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 돈을 준다면 어디다 잘 굴려서 약간의 이자 수익을 먹을 수가 있으면 내일 주는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리스크죠. 우리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준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는 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론이 내일의 이론보다 좋은 이유, 오늘의 1,000,000원이 내일의 1,000,000원보다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오늘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그 돈을 가져다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이론은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오늘 이론과 미래 이론의 차이,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자라고 할 건데요. 자, 그래서 그 현재의 현금흐름을 포기하게 되면 미래는 더 줘야겠죠. 왜냐하면 현재를 더 좋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1,000만 원이 좋아요? 내일 1,000만 원이 좋아요? 그러면 현재 1,000만 원이 좋지만 오늘 1,000만 원이 좋아요? 내일 1,100만 원이 좋아요? 그럼 또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돈을 안 주고 미래 돈을 준다면 더 줘야겠죠.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오늘의 내가 받아야 될 현금 흐름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는 이자라고 하죠. 이자고 그 이자를 현재의 금액으로 다시 나눈 그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이자는 금액이고 이자율은 그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나눈 거를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이자율이라는 거는 결국 뭐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얼만큼 현재의 이론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르는 그 선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화폐의 가격이라고 해도 되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를 더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이자율은 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현재를 더 선호할수록 미래 돈을 더 줘야겠죠. 그러면 이자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호 현상이 더 커진다면, 다시 말하면 앞에 설명드린 오늘의 이론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된다면 시차 선호가 늘어난다든가 자본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든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오늘의 이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자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자율은 어떤 그 자금의 어떤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시차 선호가 증가한다면 사람들은 오늘의 일원을 더 소중히 여길 테니 이자를 더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자율은 상승할 것이고요.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 돈을 주면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미래 돈은 더 줘야 되니까 이자가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오늘의 이론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미래의 금액은 오늘보다 더 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자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자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화폐의 어떤 값어치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현재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오늘의 가치를 더 높이 여기면 여길수록 그 미래 금액을 더 줘야 되니 이자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등장하는 용어 중에 뉴 노멀이라는 그 경제적 용어가 있죠. 2008년도 우리가 그 미국에서 시작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새로운 그 세계 경제 표준을 바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자, 뉴 노멀은 저성장, 저소득, 그래서 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우리 이제 배운 용어로 잠깐 풀이한다면, 자, 성장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낮다는 거는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의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화폐 시간적 가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는 조금 적게 줘도 좋고, 그럼 이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성장이 결국은 저금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세계 중에 자본의 생산성이 감소하여 화폐 시간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주변에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 사건들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자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방식이 단리가 있고 이제 복리가 있죠. 단리는 영어로 이제 simple interest라고 하고, 복리는 영어로 이제 compound interest라고 합니다. 단리 이자 계산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고요.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 계산해 주는 게 바로 복리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복리라는 것 자체가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더 계산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복리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